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 박사의 머니와 찹 방송을 진행하는 정태영입니다. 돈 제대로 다시 보기 6회 방송에서는 한국인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그리고 또 가처분소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득 총액, 나한테 들어오는 총소득 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통 명목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1인당 4,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총소득입니다. 총소득. 여기에서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. 자, 이것이 이제 실질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가 빠지죠. 자, 이런 건 뭐냐? 이거는 우리 세금 내야죠. 돈 벌으면은.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내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, 자, 이것이 반영된 겁니다. 이런 것들이. 그랬을 때 4천만 원.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저게 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쓰는 돈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내 주머니에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소득.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 이거는 1인당 2,500만 원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러면은 저 2,500만 원은 여기 이 데이터로 보면은 총소득 대비해서 불과 58%밖에 안 됩니다. 그렇죠? 갑자기 이 두 단계 거치는데 그 42%가 도망갔습니다. 돈이. 그래요. 우리가 총소득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저 금액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그만큼 돈이 대폭 주는 거죠. 그러면 저 가처분 소득은 왜 이렇게 적냐 하면은 바로 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저축, 우리가 돈 벌면 저축도 하죠. 저축하고 또는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험료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그 이자, 대출받은 이자 뭐 이런 들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해야 됩니다. 제외해야지 순수한 소득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는데, 물론 저 58%밖에는 안 되지만, 총소득의 그 58%밖에 안 되지만,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다시 되받을 그런 돈들이 또 저기 일부 들어가 있어요. 뭐 저축성 보험을 든다든가, 그 다음에 또 저축을 한다든가,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다시 또 내가 받을 돈이죠.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. 당장 못 써서 그렇죠. 그리고 또 여기 뭐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중에 그 향후에 돈으로 한 사람 없을 정도의 큰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교육비 투자를 어떤 형태로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부가가치를 선물을 해줍니다. 정상적으로만 잘 쓰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지역별 1인당 연간 근로소득,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그 소득, 이거 한번 잠깐 알아볼까요? 이거는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지역별 소득이 3,80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이 전국 평균이지만 또 전국에서 가장 또 돈을 1인당 소득이 높은 그런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걸 이제 광역지자체로 본다고 치면은 일단은 4,500만 원이 나와서 평균 대비 일단 18%가 더 높은 이런 그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최고가 있으면 최저가 있죠.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무려 16%가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냐? 그게 최적 광역지자체입니다. 3,200만 원. 이렇게 놓고 보면은 평균은 저렇게 나오지만 또 이렇게 많이 1인당 소득을 많이 올리는 일단 지자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습니다. 그 위아래 플러스하면은 적어도 35%의 편차가 생겨요. 이렇게 35% 정도의 그 큰 편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 건가요? 당연히 일단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의 어떤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이걸 위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. 이런 그 시사점을 던집니다. 그렇습니다. 35% 편차면은 결코 뭐 적은 편차가 아니죠. 그래서 이거는 일단 국가에서 어느 정도
정책을 잘 펴가지고 우리 전 국토가 골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상하위 계층별 소득,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. 상하위 계층별 소득. 그러니까 1인당 연평균 소득으로 볼 때 상위 10% 소득자, 약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위 소득자를 보면은 하위 10% 소득자, 200만 원.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약간 놀랐습니다. 제가 이거, 월급여를 여기다 써놓은 거 잘못 썼지 않나?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맞는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위 10% 소득자는 연간 20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합니다. 그래서 65배 차이가 나는데 그야말로 참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죠? 큰 차이가 납니다. 저 200만 원은 지금 2022년도 금년도 그 최저임금이 우리가 이제 191만 원,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 최저임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그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하위 10% 소득자는 우리한테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. 큰 과제입니다. 저것도. 왜냐면은 지금 저 위에 상위 10%에 해당되는 그런 그 소득 올리는 분들께서는 물론 그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그 다 돈을 버신 거지만, 어쨌든 이 하위 10% 소득자 대비해서는 잘 닦여진 그 포장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일 거고, 그리고 이제 하위 10% 소득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우리 비탈길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좀 그 불안불안 하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저 과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될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, 바로 그 어떤 사회적 갈등,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게 해결되면은 상당 부분 해결된다,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하위 10% 정도로 봤는데, 이번은 한번 10%를 더 플러스해서 20%로 한번 넓혀 보죠. 어떤 차이가 나는지. 상위 20% 소득자, 소위 그 소득 5구간 이렇게 얘기하는데, 하위는 20%, 하위 20% 소득자는 소득 1구간. 요 차이는 말이죠, 훨씬 줄어듭니다. 이렇게 놓으면은 5배 차이밖에 안 돼요. 물론 이것도 차이가 나죠. 예,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물론 차이는 나긴 나는데, 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는 있겠죠. 그 중에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, 그리고 경제 개념으로는 시장 경제주의를 갖다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,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이제 빈부의 격차,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.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상위 10% 또는 하위 10%는 물론이거니와, 이렇게 그 상위 20% 30 또는 하위 20% 이 소득에서 격차가 생기는 이런 격차를 가능한 줄여야 되는데,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개인적으로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. 더불어서 정부 사회도 이러한 그 개인의 노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, 그리고 또 다른 정책적 요인을 가지고 이 빈부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그 노력을 우리 정부 사회에서는 또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러면 또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. 최저임금. 네, 우리 뭐 신문 지상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, 최저임금. 이걸 보면 2022년도에는 현재 9,160원입니다. 시급으로 봤을 때. 이걸 이제 월급 개념으로 한 사람이면 이렇게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내년도 걸 보니까 내년도로 조금 인상이 돼서 일단 9,620원. 월급으로 개념으로 보면 일단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보면은 2022년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가 한 5% 정도 인상되는 걸로 나옵니다. 우리 보통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,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단 플러스합니다.
거기에서 이제 빼는 게 뭐냐면 바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. 예. 일단 긍정적인 요인을 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일단 최저임금 산정하는데 일단 그 기본 요소로 작용한다.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또 과제가 있어요, 과제가. 최저임금을 이제 올리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그것도 사실 뭐 만만치 않죠. 우리가 뭐 10,000원은 넘겨야 된다.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, 또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건 좀 과도하다, 아직은 시기상조다,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지금 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. 그게 전체 우리 인구 중에서 320만 명인데, 그분들을 다시 또 생산 가능한 연령 인구 이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한 8%쯤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생산활동할 수 있는 그 인구 중에서 약 한 10% 정도가 최저임금을 또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 그런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한테 주어지는, 우리 사회한테 주어지는 큰 과제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다음은 양극화 해소가 필요한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일단 그 소득이 양극화 되는 현상, 이거는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. 그러나 일단 그 양극화를 최대한 좁게, 간격을 좁게 만드는 그 해소, 이 노력을 일단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하위 계층의 불편한 생활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이제 그 양극화가 돼 있으면.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, 이 하위 계층이 불편하게 사시면은 국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이 동력이 저하되는 겁니다. 우리 전 국민 5,200만 명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이제 그 경제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, 이렇게 하위 계층이 많이 있다, 소득 측면에서.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함, 또 있지만,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 사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갈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. 양극화가 심화되면.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, 당연히. 그래서 뭐 이런 사회 갈등이 많습니다. 사회 갈등 요새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진영 간의 갈등, 그렇죠? 그리고 젠더 갈등, 뭐 또는 세대 갈등, 뭐 빈부, 그리고 뭐 지역 갈등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.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갈등이 아주 좀 극심한 나라,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 세계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 갈등 공화국이다, 이런 별명까지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 빈부 이 격차, 이거는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상대적 빈곤율의 지속적 개선이라. 이건 뭐냐면 그만큼 어려운 분 대비 어려운 분들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점점 줄고 있다, 그런 얘기죠. 그만큼 빈부 격차가 좀 해소된다,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. 개선폭은 보니까 2011년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로 금년 2022년도에 그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더 이 빈곤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소득 격차 이것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성별 소득을 한번 알아볼까요? 성별 소득, 남녀의 소득, 남여성 다 나옵니다. 남성 근로자는 4,500만 원 연간, 그리고 여성 근로자는 약 3,000만 원, 이렇게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격차가 얼마냐? 동등하면 참 좋은데, 여성 근로자의 급여가 남성 근로자의 67% 연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딱 100%가 완벽히 동등하게, 물론 받는 날이 이제 올 겁니다. 그러나 지금 이제 과정인데, 어쨌든 지금 현재 67% 정도의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말이죠. 다음에는 뭘 보냐면은
우리 대졸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그 평균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평균 연봉. 이것도 남녀 이제 비교한 건데, 위에는 남성 근로자 6,500만 원 정도. 그리고 아래 여성 근로자는 연간 연봉이 약 4,500만 원 정도.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는 대졸 근로자에 한해서 조사한 건데, 이렇게 대졸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듭니다. 그래서 여성 근로자의 그 연봉이 연소득이 남성 근로자의 70%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불과 뭐 3, 4% 차이지만은 어쨌든 조금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바라건대 대졸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빠른 시일 내에,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남성,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좀 최대한 많이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. 돈 제대로 다시 보기 6회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그럼 곧바로 이어지는 그 7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